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두 분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매매 스타일이 어때요? 우리 김영민 매니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탑니까? 아니면은 좀 떨어지는 것들 모아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주로 추세가 좀 살아있는 그쵸? 종목들을 네.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뭐 화장품 종목들 아주 좀 크게 관심이 관심이 있지는 없죠. 않은데 네. 그래도 최근에 얘기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뭐 실적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도 이제 뭐 중소형 화장품 종목들, OEM, ODM 종목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김준호 매니저도 마찬가지인가요? 좀 시세를 따라붙는 오르는 말에 더 올라타는. 네, 오르는 말에 올라타기도 하는데 사실 올라가는 말이 잠깐 쉬어갈 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세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이나 낙폭 과대가 나온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좀 눈길을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작전주로 LG생건을 갖고 온 이유는 실은 뭐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이런 포인트도 네. 있는데 앞서 뒤에 잠깐 얘기했던 이 빅베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큰 뭐 CEO가 바뀐다던가 그럴 때 손실이나 이걸 좀 과다하게 터는 경향이 분명히 맞습니다. 있죠. 그럴 때 네. 주가가 뭐 그러니까 낙폭이 훨씬 더 과대하는 네. 이런 타이밍도 많이 있죠. 기업사에서.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방금 브리핑 해주셨던 LG생활건강 이제 작년에 안 좋았던 거 이제 전부 다 실적 반영이 좀 됐고 네. 재고 소위 말해서 이제 반도체도 작년에 업황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네. 재고 자산 이제 평가 손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다 이제 충당금 쌓고 네. 손실을 이제 떨어내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대형주 중에서는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있잖아요. 네. 두 종목 뭐 주가 빠진 거 보면 뭐 도찐개찐이에요. 빠진 순위로 보면은 네, 네.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작년에 이제 안 좋았던 실적이 이제 충분히 주가에 이제 좀 반영을 좀 시켜놓고 아마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주식 투자를 꽤 오랜 시간 동안 하셨던 분들은 와 업종 대표주가 이렇게 박살날 수도 있구나. 예. 우리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봤다시피 업종 대표주라고 하면 뭐 주가가 한 30-40% 조정받으면은 그때부터 낙폭과대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되기 마련인데 네. 이 지금 LG생활건강은 거의 18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주당 가격이 3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왔다. 그 네. 성장세가 둔화됐을 때 이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준 게 이제 LG생활건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말씀드린 대로 빅베스 소위 말해서 작년에 안 좋았던 거 이제 충분히 다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좀 개선의 여지를 좀 모색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빅베스라는 게 이제 앞서 한번 큰 목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손실 같은 거를 미리 다 털고 주가도 선반영시킨 다음에 새 출발을 한다는 건데 이 LG생건에는 실은 빅스타 CEO가 있었습니다. 차성용 전 회장이고 지금 휴젤의 대표로 가셨잖아요. 네. 이 차성용 회장이 정말 LG생건을 180만 원 주가까지 끌어올렸다가 이게 이제 대폭락하면서 네. 지금의 이정혜 대표로 바뀌게 됐고요. 새 대표의 2년간 이건 뭐 저의 생각이지만 일단은 망한 건 망한 거잖아요. 좀 과도하게 손실도 치고 네. 주가도 보내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2년 지난 지금의 새 출발을 한다면 훨씬 빠른 상승폭이 있을 것 같다. 네. 이게 오늘의 이제 작전주의 포인트였었는데 우리 LG생건에 대해서 김준호 매니저는 저는 뭐 LG생건이 최근에 그래도 중국향 매출보다는 미국향 매출이 좀 늘어나고 많이 있다라는 바뀌었죠. 게 네, 굉장히 부럽어요. 좀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는 게 최근에 화장품 섹터에서도 지금 이제 옥석가리가 한창인데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을 추려보면은 네. 죄다 이제 중국향 매출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사실 해외 매출 특히 미국향 매출이 큰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인구르 렉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을 미국과 유럽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한국의 제품들을 역직구해서 미국이나 선진 국가에다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클리오는 기초 화장품을 또 미국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들 다 이제 미국향 매출이 큰 기업들은 지금도 화장품 섹터 안에서 추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향 매출이 큰 기업들, 뭐 한국 화장품을 비롯해서 이제 기존의 어떤 한알령 해제라든지 어떤 중국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중국 의존도가 큰 기업들. 추세 하락에 나와준 상태에서 최근에 약간은 좀 반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화장품의 어떤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로.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고 어느 정도의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주가가 이제 178만 원대에서 30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이제 매물이 있을 텐데 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려면 정말 강력한 재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광군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내 제품이
탑 10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또 프랑스 제품들 또 일본 제품들이 거의 탑 10 안에 들어가 있고 가성비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 로컬 제품들이 다 잠식한 상태다 보니까 예전만큼 이제 K뷰티의 입지가 커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전망도 굉장히 많은 상태라서 LG 생활건강이 다시 한번 큰 상승의 어떤 V자 만드는 힘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좀 최근에 나왔던 그 보고서와 비슷한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충분히 고점 대비 69%가 빠진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또 그리고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다. 그래서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2022년도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2년 만에 주가가 또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한 시장 관심이 특히 중국향 매출이 좀 컸던 기업들 중심으로 좀 조정 흐름이 좀 나아졌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좀 돌아 세우려면은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매출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 외에는 정말 주가를 견인할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지만 주가는 충분히 싸다라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고 더 있습니다. 나쁠 순 없다. 네, 더 나쁠 순 없다. 그러나 네. 상승에는 여러 맞아요. 가지의 노력이 모멘텀이 필요하다. 있다. 네. 자, LG생건 특히 좀 주목했던 게 올 연초에 그 이정혜 사장이 자사주도 자기가 네. 한 3억 원어치 매입하고요. 최근 또 국민연금의 수급도 들어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요. 네. 중국 관련주가 어제도 철강들 움직이는 거 보면 관세 때린다고 해도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야기를 중국 관련주까지도 한번 넓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네. 꼭 중국 관련주가 화장품만 있는 건 아니니까 나만의 중국 관련주 이 정도라면 주가 매력 있지 않아?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이제 철강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미국과도 분명히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이슈고 어제도 이제 관세 인상한다라고 네.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반사수에 막 네. 이런 이제 논리로 움직이는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이지만 결국 이제 중국 경기가 조금 회복되고 네. 있다라는 조짐, 제조업 경기가 일단 살아나고 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작년에 이제 중국이 이제 공격적인 이제 부양책을 쓴 게 올해 조금씩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네.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분명히 이제 증시에 안전판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에도 뭐 나쁠 건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중국 수혜주 과거처럼 우리가 이제 막 중국 수혜주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오고 네. 뭐 그러면 이제 중국 관련된 화장품, 밥솥 관련된 종목도 이런 애들을 움직이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구조하고는 이제 정말 많이 좀 달라졌어요. 네. 시장이 이제 구조도 좀 달라졌고 틀이 많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중국향 모멘텀 단기적인 모멘텀에 이제 주목하는 것보다는 그냥 거시경제 차원에서 이제 미중의 이제 영향력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네.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조금 이제 그 제조업 쪽 말고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독특한데요? 이제 예.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HLB라는 종목 뭐 많이 아시는 종목입니다만 네, HLB가 지금 간암 신약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리보세라닙이 이제 지난 이제 3월달에 이제 파이널 리뷰 해가지고 5월쯤 되면 아마 미국 FDA 이제 글로벌 임상에 대한 이제 시판 허가 여부가 결정이 좀 될 걸로 보는데 요게 이제 간암 적응증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시장에서 어저께 이제 나온 보도를 좀 보면 간암 치료 이제 가이드라인에 표준 치료제로 이제 등재가 됐어요. 네. 이건 결국은 이제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이 중국 시장에 이제 더 빨리 좀 침투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이제 엿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주목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리보세라닙과 관련된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했을 때 중국의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개발한 캄렐리주맙이라고 하는 면역 치료제와 병용 투여하는 걸로 지금 임상이 디자인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일선 현상에서 만약에 처방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중국 항서제약의 이제 면역 치료제 그리고 이제 HLB가 개발한 리보세라닙 요렇게 이제 병용 투여가 되는 게 이제 처방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중국 시장에서 먼저 매출이 이제 좀 성장하고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HLB를 저는 오히려 좀 중국 수혜주. 어저께 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워낙 좀 좋았잖아요. 네. 좋았는데 HLB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또 HLB가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HLB를 중국 수혜주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5월을 많이들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리보세라닙. 그런데 항서제약을 엮어서 오히려 네. 중국 관련주에 또 하나의 HLB의 포인트를 네. 잡아주셨고요. 김준호 매니저께서는 이제 중국 관련주 네. 나만의 야, 중국 살아나면 중국 연관되면 네. 이 종목 있다면요.
요코들이 지금 한국에 이제 많이 오면서 예전에는 이제 관광 중심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체험 중심으로 여행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상 뭐 한류 열풍을 힘입어서 뭐 영화 배우라든지 또 이제 아이돌 가수들을 선망했는데 네네. 이제는 그 선망하는 대상을 담고 싶다. 그래서 성형 수술이라든지 사실상 피부 미용 왜 이렇게 피부가 좋을까? 피부가 왜 이렇게 하얄까? 라는 부분에 동남아 일대에서도 날씨가 그렇게 더워도요. 오토바이 타는 여성분들이 다 옷을 꽉꽉 싸매고 있어요. 그래서 타지 않으려고. 그래서 한국의 어떤 K-뷰티와 어떤 이제 뷰티 여행족들이 국내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동에 피부과만 가도요. 거의 중국인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걸 통역하는 안내원들도 다 있을 만큼 굉장히 지금 핫하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시장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슈링크의 대중화를 이끈 클래시스가 그래도 화장품 섹터보다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이미 지금 3년째 창사 이래 사상 최대 매출을 지금 매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믿을 건 실적밖에 없고 또 시장의 변동성에 나올 때 특히나 이제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해외 매출 비중이 한 90%, 그것도 선진 국가 중심으로 미국과 또 2등인 브라질 중심의 어떤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그리고 자체 브랜드가 거의 90%가 이상이 되고 소모품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해야 되는데 고마진 소모품이 슈링크 피부 미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인업에서 소모품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도 매출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클래시스를 한번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국 관련주 하면 1세대 중국 관련주는 네.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맞습니다. 그야말로 1세대였었고요. 네. 이제 2세대가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화장품이었다면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3세대 중국 관련주는 돌아 바이오, 네. 또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됐다. 독특한 시선인데요. 넓게 보면 이제 헬스케어로 그냥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단계로요? 네. 왜냐하면 일단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네. 시장 자체가 일단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1단계, 2단계에서도 그 막대한 이제 인구와 관련된 이제 수혜가 예상이 좀 됐던 거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약 쪽도 어쨌든 이제 중국 시장 잘 봐야 되고 피부 미용이나 의료기기 쪽도 뭐 의료기기.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일발장전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장전.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지 지켜보시죠. 네. 동아시티라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어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어제 이제 별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 일단 원달러 환율 한미일 뭐 공동적으로 네. 구두 개입을 맞습니다. 하고 네.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모여가지고 달러 강세에 대한 이제 경계 네. 이런 이제 제스처를 좀 취하다 보니까 환율이 어저께 1,370원대까지 이제 떨어졌죠. 네. 물론 이제 오늘은 또 모릅니다. 윌리엄스 연준 총재가 네. 또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조금 더 반등이 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환율이 일단은 제동이 조금 걸리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이제 급격하게 유입되는 모습 이게 우리 시장의 이제 가장 전형적인 이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안정이 좀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추세적인 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시장도 이제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을 1순위로 먼저 사는지를 어제 우리 시장이 정확하게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가장 많이 담은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종. 이렇게 두 업종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했다. 가격 매력도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일단은 또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주목을 좀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최근에 꽤 만만치 않게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기업이 바로 이제 동아IST 고점 대비 한 25% 조정을 좀 받았다가 역시 어저께 양봉 만들면서 일부 이제 기술적인 좀 반응이 좀 들어왔는데 몇 가지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서 동아IST를 이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어저께 우리 국내 증시에서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20%가 넘게 급등을 했어요. 펩트론도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좀 부진했었는데 어제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대화제약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움직인 게 일라이릴리가 이제 개발한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라고 하죠. 예. 젯바운드가 수면 무호흡증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예. 사실 이제 이 GLP-1 유사체가 당뇨병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좀 됐다가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당뇨병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체중이 감량하는 효과가 생겨서 이거 비만 치료제로 개발해보자. 이래가지고 위고비, 그다음에 제파운드 이런 식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까지 이제 개발이 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비만 치료제 또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고, 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뇌신경계 질환, 알츠하이머에도 효과가 있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거기다가 위고비, 제파운드가 지금 효과가 몇 개입니까? 그렇죠. 비만 그러니까 치료제가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예. 이제 GLP-1 유사체라고 하는 이 물질 자체가 예. 우리가 이제 성인병의 모든 근원은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네. 체중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뇌신경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이게 다 이제 좋아지는 효과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연장을 해서 수면 무호흡증에도 이제 까지 효과가 간다. 있다더라. 예. 그런 보도가 이제 나오면서 퇴락하고 있던 이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네네. 종목,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펩트론이 네. 어제 아주 강하게 좀 올라섰고, 그다음에 대하제약, 동아이스티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같이 이제 좀 주목을 좀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또 폭발적으로 좀 성장하는 또 원년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실은 이제 그 기대감이었고 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이제 원년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 동아이스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동아이스티는 이제 자회사 이제 뉴로보라고 하는 기업과 DA1726이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DA1726이 다른 이제 그 비만 치료제 GLP-1 유사체와 조금 차이 나는 점은 네. 이중기전으로 지금 신약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GLP-1 수용체와 이제 글루카곤 수용체를 이제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기전으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체중 감량에 대한 부분, 인슐린 분비를 이제 촉진시키면 사실상 이게 이제 우리가 식욕을 억제하는 이제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플러스 뇌로 또 식욕을 억제하는 이제 신호를 같이 이제 보내면서 네. 동시에 이제 식욕을 이제 그 감량하고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를 이제 발휘시키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DA1726을 지난 2월 달에 미국 FDA의 글로벌 임상 승인을 이제 받고 나서 네, 네. 드디어 어저께 미국 FDA 이제 승인 이후에 글로벌 임상 일상을 위한 첫 환자 투약이 시작됐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상업화 단계에 이제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동아이스티 쪽에서는 빠르면 2025년 상반기 안에 임상을 완료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글로벌 임상 1상 시작했는데 3상까지 완료하는 시점을 2025년으로 이제 잡고 있는 거니까 네. 굉장히 좀 빠르게 지금 추진을 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 물질 단계 특히 전임상 단계에서 이 DA1726이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오늘 말씀드렸던 위고비라든지 제파운드에 비해서 네. 전임상 동물 임상을 했을 때는 효과가 훨씬 더 탁월했다는 게 입증이 좀 됐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도 지금 주목받고 있는 후보 물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비만 치료제 외에 이제 ADC 올해는 또 ADC 시장도 굉장히 좀 커질 텐데 네. 작년 12월 달에 이 ADC와 관련된 앱티스라고 하는 기업을 또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 ADC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동아이스티는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또 스텔라라라고 하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네. 이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한 200억 정도 이제 마일스톤이 꾸준하게 또 유입을 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그런 모멘텀도 이제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갈까요?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88,000원 단기 고점을 이제 3월 초에 이제 한번 찍고 나서 네. 그때부터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거의 뭐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3월 초 중순에 고점을 좀 만들고 나서 한 20에서 30% 정도 조정이 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저께 65,000원 부근에서 저점이 좀 만들어지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고 네. 아직까지 거래가 상당히 조금 한산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임상 1상 첫 환자 투약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임상 실험이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격은 68,000원 정도 이제 제가 매수 가격을 이제 설정을 했는데 어제 종가가 이제 68,800원이니까 68,000원 전후에서 매수 진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83,000원, 손절 가격은 6만 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슈는 아직도 짱짱한 건 맞지 않습니까? 네. 제파운드도 있고 위고비도 있고 이제 네. 이런 여세가 몰아가면 네. 결과적으로 동아에스티라든가 어제 펩트론처럼 영향을 네. 받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준호 매니저께서는 네. 동아에스티 저도 비만 외에도 되게 많은 게 맞습니다. 있나 봐요. 뭐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가 아마 20여 개의 아마 후보 물질을 가지고 네. 있고 올해도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는 후보 물질이 한 4개 정도로 좀 전망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김현미 님 말씀했던 것처럼 이 ADC 항체 약물 적합체에 네. 관련된 글로벌 비파마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또 이제 아스코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차세대 명역항암제, 또 꿈의 명역항암제라고 할 수 있는 AD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또 이제 ADC 관련된 이제 솔루션 업체인 에피스라는 기업을 또 인수하면서 네.
앞으로 또 동아 ST 같은 경우는 이제 ADC 쪽에 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 결국 국내에서 이제 뭐 레오켄 바이오와 또 그리고 동아 ST 또 그리고 ABA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ADC를 넘어서서 네. 오히려 지금 이중항체와 지금 이제 병영 투여하는 삼중항체 또 사중항체까지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ADC가 유도 미사일인데 그 유도 미사일을 암을 정확하게 표적하기 때문에 결국에 부작용도 적고 치료 효과도 빨라질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개의 유도 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는 네. 빠르게 치료 효과가 개선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차세대 이제 그 면역 항암제, 꿈의 항암제라고 할 수 있는 ADC에 대한 가뜩이나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쪽의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어야 그래서 앞으로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어떤 기술 협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동아 ST가 올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 일발장전 동아 ST였었습니다. 뭐 비만 치료 테마는 1년간 혹은 그 이상 계속될 것이다. 네. 거기에 이제 1726이라는 물질이 지금 빠르게 시작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하나. 여기에 ADC 같은 좀 기술 플랫폼에 대한 것도 한쪽에 좀 네. 채우고 있다. 네. 이렇게 동아 ST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리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미 반도체부터 네. 볼까요? 뭐 무너지는 듯 하다가요. 네. 최근에 어제 또 한번 다시 달려줬습니다. 예. 반도체 업종이 이제 사실 꺾일 듯 하다가 이제 다시 좀 회복, 회복되는 네. 분위기. 대장주 일단 한미 반도체가 이제 좀 살아나다 보니까 어제는 뭐 중소형주들 중에서 STI, 뭐 PSK 홀딩스 네. 이런 HBM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고 또 삼성현수제조, YIK 이런 종목들이 막 상한가까지 이제 치고 네.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미국 증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도 빠졌거든요. 그 전날에도 빠졌고 네. 미국 증시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왜 우리 시장은 올라가나 이렇게 이제 좀 네. 의아하게 예, 예.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미 삼성전자가 4월 초에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소부장 종목들이 한번 얻어 맞았어요. 네. 선조정을 조금 이제 빨리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미국은 이제 막 실적 발표, TSMC 실적 발표하고 ASML 실적 발표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저께 뭐 ASML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예상보다 좀 안 좋았지만 TSMC는 뭐 예상치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막 한 3, 4% 좀 많이 미끄러지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요거는 디커플링이라기보다는 이제 시간차다, 시간차.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어저께 저는 이제 TSMC 실적 발표를 보고 오늘 주가가 이제 미끄러지는 걸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웬만큼 실적이 나와서는 이거 시장 기대치 된다. 충족하기 힘들다. 그래서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좀 나와야만 주가가 이제 버틸 수 있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 반도체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시장의 이제 예상을 훨씬 좀 뛰어넘는 호실적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어쨌든 한미 반도체는 어저께도 이제 보셨다시피 13만 원 한 중반대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지지력이 네. 발휘가 되고 있거든요. 한 달,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더, 한 1, 2주 정도 더 요렇게 이제 좀 행보 조정이 진행되고 나면 다시 이제 최고가 15만 원을 뚫어내는 강한 흐름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미 반도체는 조정이 진행된다면 1순위로 이제 매수해야 되는 반도체 이제 소부장 종목 중에 하나고요. 뭐 이게 이제 중소형주라고 얘기하기 힘들죠. 시총이 이제 10조가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대형주급의 이제 맞아요. 반도체 네. 소부장 종목이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한미 반도체는 지금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쪽도 이제 계속 공급이 네. 좀 될 거고 삼성전자 쪽은 이제 논외를 치더라도 이 두 기업 쪽에서 나오는 매출만 보더라도 HBM과 관련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정시 매수, 조정시 비중 확대의 의견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좀 해보고 관전 포인트는 한미 반도체의 1분기 실적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가 더 가냐 그만 가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삼성전자를 볼까 SK 하이닉스를 볼까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한미 반도체 같아요. 한미 반도체가 버텨주냐 네. 떨어졌다 살아나느냐 이걸 투자의 바로미터로 삼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리뷰 한 종목 더 볼게요. 네. PSK 네. 전공종 쪽인데 이거는 굳이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상당히 이제 반도체가 또 간다 네.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건가요? 확장성이 이제 높은 게 어찌 보면 이제 전공정이라고 보시면 네. 뭐 디램 만들 때 당연히 전공정이 네. 들어갈 수밖에 네.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의 포커스가 워낙 AI 그다음에 HBM PM? 이쪽에 이제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후공정 기업들이 좀 강했던 건데 네. 최근에 움직임이 좀 달라졌잖아요. 예. 전공정에 이제 증착 장비 만드는 이제 AP 시스템까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고 업황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빠르게 이제 반영이 좀 되고 됐다. 있는 상태예요. 네. PSK도 3월 달에 이제 추세가 전환되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일선 이제 이평선, 뭐 21선 이평선 완전히 지금 정비
동배열돼가지고 네. 이격이 아주 심하게 벌어지지도 않고 꾸준하게 이제 이렇게 네. 올라가거든요. 저는 네.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변동성이 너무 심한 종목보다는 이런 이제 PSK 같은 종목들을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계좌에 파킹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주차를 딱 해놓는 것처럼 그냥 일정 비중을 딱 사서 그냥 계좌에 담아 놓으시면 너무 좀 안정감 있게 시장 올라갈 때마다 소외되지 않게 네. 또 적절한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한 8% 정도 수익 났습니다만 뭐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4만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네.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4만 원까지 좀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 빼고요. 차트만 놓고 보면 지금 저런 그림 제일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시세가 계속 5일선 맞습니다. 위에서 왔다 갔다 딱 네. 저런 형태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트레이딩을 할 트레이딩 때도 할 때, 예. 주가가 이제 눌러 있는 기업들은 예. 뭐 아주 강력한 재료가 나와서 바닥에서 장대항복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데 기대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네. 오히려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네. 좋고 그리고 마음도 이제 편하다. 그렇죠. 추세적인 흐름 뭐 스윙 트레이딩을 하거나 중장기 투자를 할 때도 네. 오히려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들은 말 그대로 추세를 믿고 네.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확률적으로 좀 높은 투자를 이제 선호하시는 이제 분들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살아있는 네.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준호 매니저의 네. 예, 전에 일발장중 종목들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3월 25일 매수입니다. 네. 선익 시스템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장중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어요. 14% 네. 정도 반등 나와줬고 4월 달에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BOE에 또 차세대 이제 증착 장비를 이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 있고 네. 일본의 캐논 토키오와 이제 꾸준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선익 시스템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BOE에 본격적으로 공급된다고 했을 때는 올해 또 하반기에 매출 컨턴 점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요.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사실상 지금 구글과 또 퀄컴과 함께 XR 상박 동맹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내에 좀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이제 비전 프로가 먼저 선수를 쳤는데 네. 5월달 이제 구글의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삼성의 플래스 매직이라는 XR 기기를 공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XR 시장이 이제 비전 프로로 본격적인 개화가 된 상태에서 삼성까지 다시 참전한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소형 디스플레이 증착기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선익 시스템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고 또 BOE뿐만 아니라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금 이제 8세대 차세대 OLED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대형 OLED가 아니라요. 지금 최근에는 소형 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선익 시스템의 어떤 매출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 그런 관점에서 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충분히 전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다시 한번 목표가를 5만 원 위로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XR 완전히 지금 잊고 있었거든요. 디스플레이도 이제 XR 한때 하다가 네. 빠진 것 같았는데 오늘 뉴욕 증시 보니까 메타도 네. 네. 상당히 선방하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XR 관련해서 선익 시스템 얘기해 준 거 리뷰했고요. 4월 18일 매수입니다. 일질 전기 어제 어제네요. 일질 전기 네, 어제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AI가 이제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마, 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력 또 그리고 이제 변압기 쇼티지에 대한 네. 우려감이 있는데 송배전. 일진 네. 전기 같은 경우는 전력과 전선과 또 그리고 네. 이제 변압기 관련된 두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예. 2026년도 기준으로 지금 현 시점보다 거의 2배에서 3배 이상 매출 급증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너무나 좋다. 그래서 최근에 전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진적인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최근에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2차 시세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직전에 전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전일 종가 고가로 끝나면서 한 7% 이상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관련해서도 또 그리고 또 이제 전력 전선 관련해서도 계속 꾸준한 어떤 이제 증설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 앞으로 충분히 직전 고점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김준호 매니저의 오늘의 일발장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의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장전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 오늘 뭐 김영희 매니저와 약간 결이 같은데요. 오늘 리가캠 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딱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네. 그 패소했죠, 레고한테. 맞습니다. 리가예요, 그래서 리가 이제. 네, 덴마크 리가. 이제 왕구 업체죠. 네. 레고한테 이제 맞아. 상표권 네. 관련해서 이제 패배를 해서 네.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진 않았는데 이게 결합이라는 이제 스페인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결국에 이제 리가캠 바이오로 사명을 바꾸면서 ADC 항체 약물 적합제에
집중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가 오늘부터 이제 사명이 변경돼서 리가켄바이오로 HTS에 검색해야 종목이 이제 나오는 건데 네. 2006년도에 이제 설립해서요 13개의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술 이전을 꾸준하게 해야 하는데 누적 기술 이전 규모만 8조 7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이 1조 7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네. 지금 현재 시총이 저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12월에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에 또 이제 ADC 관련된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했어요. 그래서 LCB84라는 이제 ADC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했는데 그게 2조 2천억으로 단일 물질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한 로열티와 마일스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AACR을 앞둔 시점에서 약간의 세론도 있었고 또 시장 여파로 충분한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AACR에서도 LCB84를 비롯해서 ADC 관련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6개의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저는 레오켄바이오가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아스코에도 바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ABL바이오와 레오켄바이오는 AACR뿐만 아니라 아스코에도 참여해서 ADC 관련된 이제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최근에 좀 주가 낙폭이 좀 크게 나와줬었는데 예. 이때 이제 대주주들의 어떤 이제 주가 변동 사항 또 지분 변동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창업자의 부인이 3천억 가량의 불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속도가 보고 놀란다고 주주 변동이 약간의 좀 이제 또 페니셀이든지 아니면 또 블록들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최대 주주인 오리온으로 이제 지분이 이동되는 과정에서의 약간 지분 변동을 공시한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크게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그때 또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빠진 날 그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추가 하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를 보고 있는데 그 하락폭은 충분히 만회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여전히 글로벌 빅파마들의 어떤 ADC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 ADC다라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밝혔던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레오켄바이오의 어떤 협업도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레오켄바이오의 어떤 협업 기대감, 거기다가 어떤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꾸준한 어떤 기술 이전으로 인해서 로열티와 마일스톤에 대한 어떤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지금이 레오켄바이오의 매수 적기가 아닌가라는 판단에 오늘 한발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가볼까요? 가격 전략은 이제 전일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6만 1,000원으로 일단 매수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7만 3,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5만 2,0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고캠 바이오가 이제 오늘부터는 레고캠이 아니라 리가캠으로 이제 네. 바뀝니다. 여러분 리가캠 바이오로 쳐야 될 것 같은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두 분이 올해 바이오의 두 테마가 비만하고 ADC잖아요. 네. 예, 항체 약물 접합체. 리가캠 바이오 네. 좀 암하게 끝나고 뭐 지분 흔들리면서 약간 그렇죠. 시세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 다음 어떻게 공략할까요? 내용에 대한 건 뭐 김준호 매니저님 워낙 완벽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 리가켄 바이오는 뭐 ADC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뭐 당연히 탑티어고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뭐 기술 이전 체결 잔고가 지금 거의 8조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을 정도로 예. 빅파마들이 가장 관심 받고 있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 암학회 끝나고 나서 재료 소멸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네. 가장 좀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학회가 네. 사실 이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거든요. 네. 본업에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후보 물질들의 시장 가치, 예. 상업화가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치. 예. 오늘 김준호 매니저님이 이제 설명해 주신 거 딱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목표가. 저는 최소 너무 8만 낮다? 원 이상, 목표가 네, 너무 낮다라고 네, 네. 보거든요. 예. 최소 8만 원 이상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주가가 흘러내린 이유에 대한 건 설명을 네, 네. 뭐 굉장히 잘해주셨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후퇴했고 이 지분 이제 변경 공시 최대주 예. 지분 변경 공시가 네, 네.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뭐 M&A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이제 전혀 없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1순위로 지금 비중이 좀 늘려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리가켄 바이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지금 뭐 6만 원 초반대면 저는 뭐 눈 감고 매수를 해도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1차 목표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목표가 도달하고 나서 계속해서 네. 목표가를 상향하는 전략을 네, 좀 취하려고 오해인데요, 하니까 제가. 네. 오해가 이제 아스코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4월이 바이오가 네. 좀 해보면 그래요 좀. 네. 네. 다
타점 잡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지금처럼 기대감이 반영이 적립해요? 없고 네. 기대감이 없을 때가 네. 매수 타점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네. 이미 아스코를 앞둔 시점에서 참여하는 기업, 초청받는 기업들이 주가가 이미 시세가 분출되고 있을 때는 단기 상투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네. 아스코나 또 AACR에서 특별한 어떤 시장의 기대치에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네. 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세론이 나올 수 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이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충분한 가격 조정이 나와줬을 때가 기대감이 지금 바닥에 와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5월 말에 있을 오히려? 아스코를 앞둔 시점에서 오히려 지금 현 시점이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모아가야 할 타이밍이다 보고 있고요. 뭐 네. ADC는 워낙에 지금 이제 핫한 키워드고 또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테마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ADC 관련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네. 바이오가 나와가지고 네. 근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유튜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4월이 바이오 힘든 4월 바이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맞아?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짧게 4월에 왜 역발상 바이오인가 우리 두 분 한마디씩. 네.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에 공포의 매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제약바이오도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사야 돼요.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이제 상승이 났을 때 나는 이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4월에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네. 어렵거든요. 세리잖아요. 근데 역발상적으로 오히려 실적하고 무관한 신약 개발 기업들을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4월이 매수 적기다. 이렇게 바이오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 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또 실적이라는 거는 사실상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맞아요. 오히려 AI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너무 큰 상태이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를 하이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또 변동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신고가인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가격적으로 이제 가장 매력적인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와 또 그리고 로봇 섹터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충분한 조정과 모두가 4월 달에 제약바이오를 안 볼 때 그때 접근해야 남들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파는 네. 그 4월이 바이오다. 네. 오히려 두 분은 그런 역발상의 투자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일발장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